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뉴스 공장 7월 11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3분기가 시작된 지 두 번째 주간이고,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AB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왔죠. 다우지수가 최근 연속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다우지수도 조금 느리기는 시차를 좀 두고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낙폭 부분들이 나왔고, 여기에 상승 모멘텀, 저점 기회 부분들을 제공을 했고, 뉴욕 증시 역시 실적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의 실적 기대감,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올해 두 번, 그다음 하반기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다음 주 정도면 다음 주하고 이달 말에 FOMC 회의를 보면 9월달 인상 아니면 12월달 인상 두 번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상반기에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금융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JP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3%의 상승을 최근에 이뤄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펩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향후 시즌 기대감 부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일회성 요인을 제외를 하고 해당 핵심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세금 감면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르게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이 되고 있는 게 하나의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우지수의 반등을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입이 좀 됐죠. 돌입이 좀 됐는데 1차적으로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도 기술적 반등, 워낙 낙폭 부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신용잔고 그래프를 최근에 올려드렸습니다. 12조 6천억대, 13조 대까지 일시적으로 갔다가 12조 6천억 정도가 최고치였는데 11조를 아마 잘하면 이번 주에 11조도 잘하면 깨지 않을까 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합니다. 그만큼 수급이 지금 붕 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공백이 있고 단기 급락 부분들이 나오면서 신용 물량이 빠르게 소화가 됐고, 낙폭이 과했던 만큼, 오버슈팅 부분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서 리바운딩 부분들도 빠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형주 쪽에서도 어제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움직임이 통신주들 9에서 10% 정도 나오고 고르게 한 3에서 7% 정도 전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도 그렇게 많이 실리지도 않아요. 하락이 진행될 때도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보면 종목군별로 판이하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거래가 증가되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되질 않고 있어요. 왜? 공백 위에 매수 전량도 없고 매도 전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항대 물량 자체가 하락되면서 하락을 진행하면서 소화가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그렇게 힘 들이지 않고 올라가는데 탄력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그 다음에 낙폭과 대 V자 기술적 반등은 오늘 내일 이번 주 후반 내에도 계속적으로 순환매 파동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해외 쪽에서 일단 체크를 먼저 해본다 하면 지금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G7 회의 있을 때 트럼프 외에 G6 국가들이 트럼프를 째려보는 이런 사진이 패러디 사진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 자체가. 그래서 유럽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유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뉴사우버라는 중국의 인권 예전에 2010년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선정 후에
가택연금 됐어요. 바로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갔고 그 후에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유사라는 분도 가택연금 부분도 상태에 있는데 독일 메리켈 독일 쪽에서 이 사람 그 빨리 그 인권 긍정적으로 진행해라 라는 부분들 요청하니까 어제 리과누가 회담하면서 바로 풀어줬어요. 그만큼 독일이라는 그다음 유럽이라는 향후의 무역전쟁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상으로 잔파동 부분들이 있겠지만 길어지는 걸 대비해서 유럽에 대한 어떤 제휴, 전략적 제휴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미뤄왔던 류샤오보 부인의 망명보 허용하는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상무부가 전일 미국 외에 지역에서 수입 확대 방안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의 역사하고 미국의 역사는 뭐 250년대 천 단위이기 때문에 이 연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전혀 틀리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물론 미국도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세월의 이 연륜, 정치적인 연륜 부분들에서 판단 부분에서 상당히 타켓 자체가 좀 긴 안목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선상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그 아무래도 이제 종목 장세, 모멘텀 장세, 실적 장세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중국 정부 OLED 합작법인 승인이 났습니다. 상당히 좀 질질 끌어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LG 디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저렇게까지 LCD가 물론 공급가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급락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불확실성이죠. 중국 정부에서 OLED 유출, 기술 유출 관련된 루머, 저거 누군가가 저는 뿌렸다고 생각해요.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정부가 OLED 합작법인 승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보면 불확실성이 있을 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내용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다방면으로 우리가 분석하려고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보여지는 그 다음에 주가로서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흔들 때 있죠. 그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면 부분들을 분석하려고 접근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왜? 그 중심 자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OLED 합작법인 승인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D 랜드 쪽에서 삼성발 메모리 치킨 게임 다음으로 메모리 쪽 3D 랜드 쪽으로 10조를 투자를 결정을 좀 했습니다. 이 금액은 업계 2위인 도시바,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투자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고 어차피 우리가 메모리 쪽도 치킨 게임 부분들 할 때 뭐 30나노, 20나노, 10나노 삼성이 기술 격차 부분들 해서 먼저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20나노, 10나노 이 나노가 미세 공정 부분들 진행됐을 때 원가 자체가 더 낮아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원가가 낮아진 걸 계속 뿌리면서 하위 업체들은 그 미세 공정 부분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손해보고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치킨 게임 부분들이 마무리됐는데 이 랜드 쪽에서도 2위와 3위보다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하고 이미 5세대 V랜드 90단대 적충 구조 부분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예전에 치킨 게임 부분들을 아주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잔뼈가 좀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3D랜드 10조 투자, 그 다음에 LG 디플의 중국 OLED 합작법이, 그 다음에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50만 대 생산 공장을 건축을 코멘트를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11일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 한 줄 정지, 낙폭과대, 그 다음에 신용이 거의 1조 4천억대 극한 부분들 나오다 보니까 공백 상태에 있다. 그래서 조금만의 수급과 모멘텀 부분들이 붙으면, 불씨만 붙으면 바로 어제 통신업종의 9% 10% 정도의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V자 파동의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주도주 확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ING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7월 11일 20일의 주식등송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